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국가직 9급이죠. 그죠? 국가직 9급 2021년도에 시험 봤던 거 문제 한번 해설 강의해 볼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무 그 해설지를 일단 다운 받아서 같이 보시는 게 공부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해설지 먼저 다운 받으시고요. 그거 이제 뽑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새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수업을 계속 할 때도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 7급에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파이썬이. 근데 그게 그 2020년도에 이제 국가의 7급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왔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인 패턴 문제에서 코드 넣어놓고 그냥 구조를 보고서 이제 그 커맨드 패턴일 거예요. 그걸 고르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뭐 정보 처리 기사 시험도 2020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파이썬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9급에서도 출제가 될 것이다. 컴퓨터 일반에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시험에 그게 나온 것이고, 또 합성 곡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보는 문제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번이라도 이제 건드려 본 적이 있다면은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건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문제는 이제 그 나책형이요. 가나다라 할 때 나책형, 그걸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그 전에 이제 받으셨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해설지를 받아서 여러분들 출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같이 이제 보셔야지. 제가 해설지도 보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해놨고요. 일단 이제 컴퓨팅 사고에서 주어진 문제의 중요한 특징만, 컴퓨팅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팅 사고의 내용보다도 사실 요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 중요한 특징만을 이제 간결하게 이제 재정의 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이제 추상화다라고 한다면은 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그죠?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이제 뭐가 돼요? 상세화가 되는 거죠. 세분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상화 같은 용어는 추상화라고도 하지만 이제 뭐라고 돼요? 뭐 개념화라든지 일반화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상화라는 건 워낙에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해설지에 보시면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추상화 말고도 보시면 이제 뭐 분해라든지 알고리즘, 패턴 인식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지 참고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만 이제 또 따로 뽑아서 요 내용 말고 그냥 추상화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죠? 추상화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이제 해설지에 써놨어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2번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인데, 결국 이제 뭐 프레임 언어 쪽에서 이제 컴파일러 쪽,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쪽을 이제 문제로 낸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운영체제 등 해서 이제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이번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지문이 아주 좋진 않아요. 운영체제 등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한다. 뭐 잘못 인식하면 마치 운영체제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처럼 느끼게 돼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함정이 이제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나다. 이걸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OS도 있고, 그죠? DB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OS라고 하는 이제 운영체제도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걸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뭐 틀린 문장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같이 잘못하면 이제 실제 시험 봤던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그죠? 풀다 보면 이제 이번 좀 이상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잘못하면 찍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은 명백하게 이제 4번에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하는 것은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이제 컴파일러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사실 이제 문제 자체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를 이제 비교하는 거를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건 이제 해설지에다가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를 이제 써놨어요.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은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에서 목적 코드의 생성 유무죠. 그죠?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번역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하는 데 비해서 인터프리터는 한 라인씩 명령 하나씩 바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목적 코드를 이제 생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는 사실은 이제 원시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기억 장소가 좀 많이 차지되는 데 비해서 인터프리터는 그렇지 않죠. 그냥 한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습니다. 한 라인에다가 명령어 쓰고서 바로 실행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단점이 되는 것은 인터프리터를 쓰게 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언어 같은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컴파일러를 쓰는 데 비해서 자바 같은 언어는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다 쓰죠. 그런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실제 속도로 생각한다면 C 언어보다 자바가 더 느릴 수 있어요. 그죠? 훨씬 더 느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비교해서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던 적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설에 이제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1, 2번 둘 다 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 뭐 이번에 2021년도 이제 나책형을 보면은 컴퓨터 일반도 그렇고 이제 정보보론도 그렇고 앞에 문제들이 1, 2, 3, 4, 뭐 1, 2, 3 이런 문제들이 좀 쉽게 나왔어요. 쉬운 문제들 나책형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처음에 문제 풀 때 좀 산뜻하게 이제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실제 시험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맨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 있다면은 그럼 어차피 이제 또 뒤로 뭐 뽑아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 나왔다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뭐 그렇게 뭐 큰일 났다 막 멘탈 붕괴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쉬운 문제 나오면 다 쉬운 거고 모든 수험생들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쉬운 거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은 좋죠. 앞에 이제 좀 쉬운 문제들 나오면서 이제 딱딱딱딱 풀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멘탈은 좀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은 이제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4GHz. 기가라는 게 이제 10의 9승이잖아요. 이게. 그죠? 4GHz. 4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CPU에서 CPI가 4.0이래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 그러니까 명령어의 사이클이 이제 4개가 된다. 그죠? 4개로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4단계로 처리하는 거를 총 몇 개요? 10의 10승계의 명령어니까 10의 10승계의 명령에다가 4를 곱하겠죠, 결국.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설이 있지만 4 곱하기 10의 10승을 실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의 클럭 속도가 4GHz니까 4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10초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구성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의 실행 완료, 그죠?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간단히 이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써서 곱하기 10의 10승에다가 나누기 4 곱하기 클럭 속도가 이제 10의 9승이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10초가 나오겠죠, 계산하면은. 그래서 단위만 정확히 안다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기존에도 이제 뭐 나왔던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도 그냥 이해보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보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공인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상태의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그럼 부호와 이해보수냐 아니면 그냥 이해보수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 부호와 이해보수가 아닌 걸 쓰게 되면은 그냥 부호까지 다 뭐 변경하는 식으로 많이 풀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니까 부호와 이해보수를 쓰는 것이고 앞에가 다 1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1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5를 바꾸면은 마이너스 35를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은 1, 2, 4, 8, 1, 2까지 들어가야 돼. 1, 2, 4, 8, 16, 32 그럼 35죠. 1, 2, 4, 8, 16, 32 그럼 35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제 부호 비트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부호가 절대치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게 마이너스 35가 되고 요거 그냥 내리는 거죠. 부호 비트 내려가고 이제 반전되면 1의 보수 되는 거고. 그죠? 여기다 1 더하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은 이제 2번 되죠. 2번. 그죠?
4번까지 사실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막 풀 것 같아요. 근데 5번도 그래요. 사실 5번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이제 2번이 정답이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몰려 있죠. 그죠? 이것도 각각의 계층에 쓰이는 이제 데이터 단위죠. 한마디로. 그죠? 뭐 세그먼트라든지 패킷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그거 그냥 찾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해설에다가 데이터 단위 외에도 이제 다른 걸 써놨잖아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뭐 당연히 이제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이니까 이제 3번이 되죠. 그래서 5번까지는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6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머리 쓰는 앞에 문제보다는 어렵죠. 그죠? 이게 자료구조 7급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인데 컴퓨터 일반에서는 사실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고 300개의 노드를 이진트리를 생성하자 한다. 생성 가능한 이진트리의 최대 높이죠. 그죠?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로 이제 모두 옳은 것은 돼 있고 이 높이나 깊이를 갖다 물어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트 노드의 이제 어떤 높이예요. 높이나 레벨. 왜냐면 루트 노드의 높이나 레벨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1이다라는 말이고 이진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제 이게 1레벨, 그러니까 높이가 1이 되고 이게 2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0부터 시작하면 이게 0이 되고 1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7개 300개는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7개의 노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진트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제 3, 4, 5, 6, 7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런 트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향 트리 아니면 사양 트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진트리에서는 가장 안 좋은 형태죠. 그죠? 왜냐하면 검색하는 게 이걸 만약에 이진트리에서 검색을 한다 어떤 걸 그럼 검색하면 비고 표현법으로 비고 n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n이 나오냐면 다 찾아가야 되니까 끝까지.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7개짜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요건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비고 n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타내서 뭔가를 검색을 하면은 일단 이제 레벨도 굉장히 줄죠. 3레벨로 줄면서 비거 표현법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로그 n이 된다고 이게. 그죠? 반씩 확 줄어드니까 이게. 개수가 더 많아도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있는 요거 뭐 지금 복잡도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쓰진 않을 거고요. 이 편향 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최대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꽉 찬 트리니까 포화이진 트리라고 하잖아요. 포화이진 트리는 최소 높이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최대 높이는 그 해설에 있지만 이게 n이죠, n개. 그죠? n개가 아니라 n이 되는 거고 7개면은 7. 그죠? 7까지 갈 수 있고 300개면은 300이 쫙 내려갈 거예요. 엄청 길겠죠. 그죠? 300이 되는 거죠. 299가 아니라 300이다.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되고 8이나 9 중에 하나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소 높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소 높이는 로그 쓰죠. 그렇죠? 로그 n 플러스 1에다가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올림이에요. 올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웹페이지나 이제 책 같은 데도 잘못 나온 데가 있어요. 그냥 대괄호로 써놓은 데가 있는데 대괄호가 아니라 이거는 올림이죠. 계산된 걸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7개였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높이는 7이죠. 1부터 시작했을 때 7이 되는데 최소 높이는 몇이 돼요? 로그 안에 거 먼저 계산한다면은 n이 7이니까 7 플러스 1에다가 로그 8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미수는 사실 로그 우리가 전산을 쓸 때는 상용 로그는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미수가 다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산에서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미수를 안 쓰면 무조건 미수는 2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도 그래요. 책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미수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식이죠, 결국은. 로그에다가 2의 3승이니까 1이 되고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7개의 어떤 노드가 있을 때 얘는 이제 높이가 7이 되지만 얘는 높이가 3이 된다고 이렇게. 그죠? 여기다 사실 올림인데
이건 소수점이 없으니까 올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 이제 씌우면은 요건 300이 나왔으니까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럼? 로그에 300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301이 되겠죠. 301 미수 2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림. 그럼 대충 몇 나와요? 이게 300이니까 2에 몇 승 되면 돼요? 2에 9승이 5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승까지는 안 가고 2에 8승이면 256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고 나면 8점 몇몇 나와요. 그죠?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올림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8.1만 되더라도 이건 당연히 뭐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중에서 골라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9가 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암기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 구조는 다 그래요. 자료 구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그려서 개념을 이해해 놓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해설지에다 제가 공식을 써놨는데 공식은 그냥 여러분들 이제 어째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써놓은 거고 요게 중요해요. 요걸 갖다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료구조 문제에서 7급에서 출제가 된다면 7급 전산 7급에서 자료구조 출제된다면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인데 컴일반에 나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문제. 근데 지금 이제 컴일반에서도 사실 9급 컴일반에서도 7급 문제의 어떤 난이도를 갖는 부분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죠? 영어 같은 거 엄청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다른 시험보다 훨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 이 시험 자체가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평가. 그죠?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합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것보다 똑같이 계속 문제를 내면은 그 인원들을 뽑는데 한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서 이제 뭐 맞춘 사람과 이제 못 맞춘 사람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시험이라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물론 9급에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이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7급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 7번이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죠. 그죠? 이 문제를 왜 넣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제 수능적 문제 같죠, 이게 약간 수능적 문제 같고 뭐 스케줄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를 시험 시간에 6번 풀고 7번을 이걸 그냥 풀고서 8번 푼다면은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2, 3분 걸리겠죠, 그죠? 2, 3분 걸리고 이게 뭐 어떤 뭐야 어떤 뭐 도구를 쓴다든지 공식을 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로 다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뭐 필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를 넣었고요. 회의실 사용 요청이 있을 때 다음 중 가장 많은 회의실 사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스케줄 방법은 돼 있고 뭐 회의실이 하나고 이제 뭐 사용 요청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된다. 회의실에서 이제 특정 회의가 할당되면 이 회의 시간과 겹치는 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회의실 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따지면서 이게 뭐 이렇게 막 전산 쪽에 우리 이제 컴일반에서 막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풀면 시험장한테 되게 화가 나요. 시간만 드는 문제잖아요, 이게. 시간 버리게 하려고 된 문제거든요. 그럼 과감히 뒤로 빼놓고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또 많이 출제가 된다면은 출제될 일이 앞으로 거의 없겠지만 사실은, 그죠? 뒤로 빼놓고 나중에 풀 시간 없으니 찍어야죠, 이런 문제들은. 그죠? 이런 문제 하나 푼다고 해가지고 뭐 2, 3분, 뭐 3, 4분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이면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일단 뒤로 빼놨다가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푸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작 시간이 이제 빠른 요청부터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렸던 거죠. 시작 시간 빠른 요청,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이 빠른 거나 사용출 순서대로 하면은 회의실 얼마 못 쓰죠. 요거부터 쓴 다음에. 그럼 앞에 시간대는 아예 못 쓰잖아요, 그죠? 11시, 12시부터 거의 쓰는 건데, 그죠? 많이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시간이 빠른 요청부터 회의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종료 시간이 빠르다. 그럼 얘가 일단 먼저 시작이 되겠죠. 어차피 종료 시간이 제일 빠른 게 12시가 얘니까. 그죠?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해서 얘가 수행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30분짜리라고 이게. 그죠? 아니 3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이구나. 그죠? 이건 상관이 없는데 12시 40분까지 처리를 한 다음에 종료 시간 그 다음 빠른 게 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들어가면 일단 회의실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20분밖에 못 쓰는 거죠. 20분 쓰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거 40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일단 시간을 굉장히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따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 풀려고 하는 거죠. 문제 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막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보는 거 맞춰보는 거 이게, 그죠? 그냥 맞춰보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적게 쓸 수밖에 없어서 이게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도 이제 2, 3번은 사실은 조금만 보더라도 이건 정답이 안 되겠다. 1, 4번이 헷갈린 거죠. 잘 따져봐야 돼요, 사실 이거.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시작 시간이 빠른 요청부터 회의실을 쓴다라고 하면은 자꾸 앞으로 가네요. 시작 시간이 빠른 거니까 먼저 얘부터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2시에 끝나서 요거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이 빠른 거니까 얘를 돌리지 못하고 얘를 돌린다고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서 회의 시간이 긴 요청부터 돌린다라고 하면은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죠. 그죠? 이건 1시간 10분짜리고 이건 20분짜리니까. 그죠? 거기서 시간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여러분들 뭐 다 따져보실 필요는 뭐 문제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걸로 돌리면은 전체 회의실을 한 5시간 반 정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돌리면 7시간 반을 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고 푸는 문제. 그죠? 별로 제 생각으로는 좋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죠? 시간을 이제 좀 들게 하려고 쓴 문제인데, 이제 해설에다가 간단히 써놨으니까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대로. 그냥 한 번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뭐 여러 번 풀어보거나 막 읽어보거나 그러실 필요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8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조업체를 갖다가 그룹바로 묶어서 결국 이제 그 결과로 이제 BCD가 나온다고요. 그죠? BCD. A만 빠지고 BCD가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어차피 출력해야 되는 게 제조업체랑 이제 맥스 단가에서 에지 최고 단가라고 이제 이 에지 최고 단가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제조업체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테이블에. 원래 있는 건데 지금 테이블에 원래 있는 속성의 최고 단가는 없잖아요. 이거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맥스라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붙이지 않으면은 제조업체랑 이게 비어 있다고요. 그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최고 단가구나 알겠지만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먼저 딱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붙여주기 위해서 이제 별칭 준 거죠. 그죠? 에즈 최고 단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걸 쓸 때 여기에 뭐 들어가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되고 제조업체로 일단은 여기에서 제조업체로 그룹바에 묶겠죠. 제조업체로 그룹바에 묶는데 BCD가 다 나왔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초과. 그죠? 초과. 몇 초가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잘못하면은 지금 문제 답안이 2가 있으니까 뭐 이 중에서 하나로 고르는데 이제 뭐 빨리빨리 문제 본다면 두 개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BCD니까 두 개 있는 거, 2개 이상 있는 것도 묶였으니까 여기다 그냥 2를 막 쓴다고요, 그죠? 2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1초가고 이상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2 이상이 되겠죠, 그죠? 부동호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동호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 정답이 되는 거는 이제 2번이 아니라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제조업체랑 이제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실제 우리가 그룹 파일을 쓰게 되면은 원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규칙으로는 제조업체라는 게 여기 들어갔다면은 그룹 바이에 있는 속성명과 집계함수만 셀렉트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만 보더라도 이게 제조업체에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제조업체랑 이제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9번은 뭐 이제 뭐 굉장히 자주 나왔던,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통 냈던 문제는 A, B, C, D 순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DCBA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올 때 스테연산 푸시와 팝에 의해서 출력될 수 없는 결과는 A, B, C, D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넣는다 그러면은 D부터 들어가니까 D, C, B, A 넣고 이 상태에서 A 먼저 빼면 되죠. 어차피 1로 들어갔다 1로 나가는 게 스택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LIFO다.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하죠, 그죠? 후입 선출.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가는 거. 그럼 A 빼고, 그 다음에 B 빼고, 그럼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럼 C, 그럼 D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충분히 1번 같은 경우는 된다고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BDCA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B를 뽑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돼, 일단? B까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D, C, B까지 넣고 B를 뽑았어요. B가 뽑히고, 그 다음에 D를 뽑아야 되는데 C가 가리고 있거든요. C를 제거하기 전에는 D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순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문제, 그죠? 그래서 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그냥 A부터 A, B, C, D 순으로 넣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냥 D, C, B, A 요거만 다르지 문제 푸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연습 삼아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9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번의 임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 읽다 보면 이런 말들 우리가 따로 보지 않았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1번 읽고 2번 읽고 이거 꽤 어려운데 4번 딱 읽으면서 이거 정답이네? 다른 건 모르겠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프로세서 임계구역에 들어가면은 다른 프로세서는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상호배제라고 하죠. 그죠? 상호배제. 상호배제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써놨고요. 상호배제에 대한 설명을 잘못 써놓은 게 2번이죠.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세서들 사이에서 공유전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호배제는. 그죠? 그걸 갖다가 뭐 그러니까 임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호배제를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임계구역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은 다른 애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일 다 하고 나와야지만 다른 애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번 잘못됐고 1, 3번은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무한대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진행의 융통성이 아니라 무한대기 빠지지 않는다 뭐겠어요? 한정대기예요. 계속 무한대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정대기.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설명을 반대로 써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3번에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그죠? 이것도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진행의 융통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반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시험에서 많이 나온 형태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까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도 제가 해설에다가 설명을 쭉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 임계구역 해결 조건이 있죠. 상호배제랑 한정대기랑 진행융통성 써놨으니까 그 세 가지 그대로 쓴 거죠. 그죠?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11번은 이제 통합 테스팅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나오는 문제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 연쇄식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중요 모듈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판단해서 중요 모듈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중요 모듈을 가지고 상향식, 하향식을 다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중요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 때 어떤 기능상으로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보스라고 하거든요. 보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이게 구조적 분석 설계죠. 구조 분석 설계에서 이제 DFD를 갖다가 이제 그 자료 흐름도를 자료 구조도로 변환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변환 분석이 되고 이 변환 분석을 할 때 그 안에서 보스를 선택해서 나머지
나머지 이제 모듈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스가 되는 이 중요한 모듈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듈을 많이 제어하는 모듈, 그렇죠? 다른 거랑 많이 연관이 되는 그런 모듈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려 했는데 이제 초기에 시스템 고객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잘못된 거고. 빅뱅 통합은 한꺼번에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죠. 상향식은 이제 가장 하부 모듈부터 밑에부터 이제 딱 통합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상향식은 뭐가 필요해요? 상향식은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하향식 통합은 프로그램 제어 구조를 상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탑다운이 되는 거니까 얘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전체 구조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가짜 모듈 스톱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11번도 쭉 다 읽어보면은 그다지. 그러니까 뭐 이번 시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답이 되는 하나의 문장을 찾는 거는 좀 쉽게끔 꾸려준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회선다 문제면은 네 개 선지 중에서 2개를 갖다 되게 고민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꽤 많이 껴있어요. 이 문제, 시험 자체가.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점수를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그죠?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2번은 이제 파이썬이요. 파이썬 처음 나왔죠. 그죠? 국가직에서는 처음 나왔던. 근데 파이썬이 또 이제 많이 쓰이고, 요즘은. 교육용도 많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한 문제씩 이제 뭐 C언어나 자바랑 같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앞에 데이터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를 동적 타이핑이라고 그래요. 동적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t a라고 써서 int라는 어떤 변수, 그죠? int라는 변수는 정수형이란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야, 아예, 그죠? 그게 이제 컴파일시에, 그러니까 정적 타이핑, 정적 바인딩이 된다는 것은 컴파일시 아예 결정이 돼버려요, 그죠? 그런 이후에 이제 밑에다 이제 뭐 정수를 넣어준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이제 C언어나 자바 같은 형태 이렇게 쓰는 것이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동적 타이핑을 써요. 그러니까 실행 시에 결정이 돼요. 쭉 내려가다가 그냥 난데없이 여기다 A10을 썼어요, 그냥. 변수는 안 하면 여기서 무조건 오류가 나겠지만, 파이썬에서 쭉 내려가다 이걸 만나면은 10을 갖다가 그러니까 10을 갖다 A에 넣는 거죠. 넣는데 아직까지 A라는 변수는 어떤 데이터형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실제 이제 그 파이썬에서 10이라는 데이터를 일로 넣으면서 10은 정수니까 A는 이제 정수형으로 써야겠다. 이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실행 시. 이게 실행 시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레임 언어랑 굉장히 많이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정적 타이핑이 되는 거고, 이건 동적 타이핑을 하는 그런 언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틀리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 언어들로 그냥 접근한다면은 굉장히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플랫폼의 독립적인 대화식 언어고,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바도 그렇죠. 자바도 JVM이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플랫폼은 뭐가 돼요? 하드웨어나 OS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대화식 언어고, 클래스를 정의해서 당연히 객체 만들 수 있겠죠.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데 기억은 잘못된 그런 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특징도 해설을 간단히 또 써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간단하게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 이거 잘못 찍혀있네요. 그죠? 기억 디귿이 아니죠, 지금. 답을 안 봤으면 잘못해봐요. 니은 디귿. 이런 건 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그죠?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만약에 지금 시험장에서 제가 문제 풀었다면은 뭐 저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건데, 실제로 이런 실수할 때 있거든요. 이런 실수하면은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죠? 12번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13번은 해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해싱이라고도 하고 해쉬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파일 같은 거 쓸 때도 이제 많이 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 리스트는
체이닝 구현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이닝은 우리가 뭐 사실 구현하는 걸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충돌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방이 쫙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뭐 25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얘 30을 또 넣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시 함수 갖다가 이제 값을 구해냈더니 얘랑 똑같은 주소를 얻은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되는 거고 이 충돌이 발생된 25나 30이라는 애들이 이제 뭐가 돼요? 시노님,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나면은 어떤 방식이 있어요? 순차 조사법이나 2차 조사법을 써서 바로 옆에 방에다 넣잖아요. 계산해서 주소.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충돌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싱에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개방 주소법이 있고 개방 주소법이 뭐예요? 주소를 보면서 그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소를 보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방 주소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차 조사법이라든지 2차 조사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이게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폐쇄 주소법에 해당되는 거. 폐쇄 주소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주소를 안 봐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충돌이 발생됐어요. 그럼 이 충돌 발생된 거를 다시 이제 30의 주소를 다시 계산해서 주소를 계산하면 주소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개방주소법이에요. 주소를 봐야 되니까 주소를 계산해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폐쇄주법은 그 계산을 따로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그냥 연결해가지고 연결 리스트를 30을 따로 넣어요. 그래서 충돌 나는 애들끼리 계속 넣어놓는 거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 이런 방식이 체이닝 방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폐쇄주소법 방식은 이제 체인 방식, 체이닝 아니면 체인 방식이란 말을 하죠. 사실 우리 문제에서는 얘네들은 실제 계산되는 게 나오죠. 얘네들 실제 계산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름으로만 등장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죠? 상당히 자세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맞고요. 사실 이번에 충돌이 전혀 없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싱 기법은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실질적으로 충돌이 전혀 없다면 해시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1이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는 저렇게 구현될 수는 없다. 그죠? 보시면 되고 3번의 최악의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충돌이 많이 발생한 경우죠. 충돌이 많이 발생한 경우. 충돌이 발생되면요. 비고 1에서 비고 n으로 넘어가 버려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진 탐색보다 빠른 이진 탐색은 어떻게 돼요? 정렬된 거를 반씩 뚝뚝 잘라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건 비고로 봤을 때 로그 n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최선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이진 탐색보다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비고 1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처럼 최악의 경우라면 이진 탐색보다는 훨씬 늘어질 수 있죠. 비고 n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의 시험수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받아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주소 계산해서 보통 넣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고 거기 이제 해설의 해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진 탐색 넣어놨으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해시라고 썼는데 뭐 해시라고도 쓰고 뭐 많이 쓰잖아요. 그냥 해싱이라고도 쓰고 막 쓰니까 그죠?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뭐 다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14번은 프로세스의 메모리는 세그멘테이션에 의해서 그 역할이 이제 할당되어 있다. 영역이 할당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뭐 있어요? 동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이 있는데 이 정적 영역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데이터 세그먼트나 BSS라고 표기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스택이랑 힙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지역 변수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레코드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떤 함수로 출했다가 나중에 복귀할 때 그런 주소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인데 데이터 정적 영역이죠. 거기 지역 변수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종료 돌아갈 주소값. 이게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스택에 들어가는 거. 그죠? 잘못됐고. 스택은 현재 실행 중인 서브루틴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들어가요. 매개 변수도 어차피 개념은 지역 변수니까. 그죠? 프로그램에 전역 변수 안 들어가겠죠.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는 어디 들어가요? 정적인 부분에. 컴파일 시부터 i 결정이 되는 거니까. 3번에 코드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는 코드만 들어가죠. 순수하게. 그죠? 여기 왜 뭐 지역 변수 이런 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코드만 들어가는 거고. 힙은 동적 메모리 할당. 예를 들어서 힙 공간은 C 언어라면 이제 그 메모리 올로케이션. 그죠? 보통 말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그죠? 메모리 올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객체적 언어, 이건 지금 C 언어지만 객체적 언어,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객체 만들면, 그죠? 그 객체가 들어가는 공간이 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그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고 주소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설에다 이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에서 전역 변수가 초기화된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이제 BSS로 또 나뉠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물어보면 이거까지 낼 수 있거든요. 보셔야 되고. 근데 스택 있고 힙 있고, 그죠? 그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풀 때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주가 되는 건 사실은 스택이에요, 스택 영역.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은 이 스택 영역을 가장 중요시했고, 이 스택 영역이라는 게 이 스택 영역이라는 걸 활성 레코드가 쓰이니까, 그죠? 문제에서 이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BSS 요 부분까지도 알아놓으시면은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니까 해설 잘 봐놓으셔야 돼요. 15번은 이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를 이제 낸 거죠. 각 상태 전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웨이크업이 될 거고, 그죠? 쓸까요? 그림을 좀 틀어놨죠. 우리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가 보통 이제 어떻게 그래요? 생성, 준비, 실행, 종료, 밑에 대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걸 옆으로 좀 틀어놔서 헷갈리게. 그죠? 실행에서 대기로 가는 건 이벤트나 입출력 발생할 때 블럭되는 거고. 준비해서 실행 넘어가는 게 디스패치가 되죠. 소문자예요. 디스패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던 게 얼른 넘어 CPU로 넘어가는 거. 그죠? 그거. 근데 실행해서 준비로 넘어가는 것은 실행을 하다가 이제 그 할당된 어떤 소비 시간을 다 쓴 거죠.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 로빈 기법을 쓴다면은 거기 타임 퀀텀,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만약에 할당된 시간을 다 쓰면은 다시 가서 대기해야 되니까 뒤로 가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 런아웃이 되죠. 런아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쪽을 설명 이상하게 해놓은 거죠. 엉뚱한 거. 뒤에 보시면 뭐 나머지는 다 맞게 되어 있는데 뭐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한다. 완료되는 건 종료죠. 그죠? 엉뚱한 설명 해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는 운영처에서 또 워낙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완료 해설해 보시면 그것도 이제 많이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상태 전환에서 디스패치부터 해서 이제 타임 런아웃이라든지 블럭 웨이크업 이런 것들 다 많이 물어봐요. 물론 이제 디스패치라든지 타임 런아웃을 제일 많이 이제 문제로 물어보긴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블럭을 물론 물어보긴 했지만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그려서 각각의 상태들이 어떤 개념이고 넘어가는 어떤 동작이 어떤 거다, 어떤 일을 하는 거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또 문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셔야 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6번은 IEEE의 754 단정도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알아야 돼요? 문제 풀려면은 IEEE 754 단정도니까 몇 비트? 32비트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죠? 32비트면은 어떻게 구성돼요? 부호비트 1비트에다가 지수부 8비트에다가 가수부 23비트, 그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이어스 몇이에요? 127. 요거 알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꾸는 건 어차피 문제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보통은 이제 이걸 정교화해가지고 실제 요 안에 집어넣은 이진수를 갖다가 길게 써놓고 맞는 걸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답 쓰는 게 이제 일 같은 거 하나 잘못 보면 잘 풀어놓고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의 실수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아예 뭘로 바꿔요? 그냥 16진수로 고쳐서 푸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풀이 방식, 풀이하는 거 뭐 많이 연습해 보셔서 이 해설 안 보시고 풀이하는 걸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이제 B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 16진수를 한 번 더 변환한 16진수 변하는 건 사실은 이 진수 네 자리씩 묶어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줄여준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그죠? 이게 이제 이 진수를 표현하면 32비트짜리 이 진수가 쫙 써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눈 아프잖아요, 이게 막 01, 01, 0이 막 돼 있으니까. 그거 잘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와준 게 오히려 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코드 문제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코드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잘못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코드 문제가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아주 이제 귀엽게 함정을 파놨는데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코드 문제가 이제 빠지는구나 자꾸, 그죠? 그래서 코드를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언어론이 너무 어려운 분들, 그죠?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하고 싶다, 그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시험을 딱 보니까 코드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고 간단한 거 나오네. 그럼 C언어나 자바 이렇게 많이 안 봐도 되겠는데 오히려 다른 거를 공부하면은 더 만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드 문제는 지금 올해 이제 2021년 시험에서 이게 C언어로 하나 나온 거지 보통은 두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세 개고 많이 나올 때는 뭐 네 문제 가까이도 이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C언어랑 자바 쪽의 언어는 반드시, 그죠? 코드 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학점 계산기가 되어 있는데 스코어가 85예요. 비교하겠죠. 8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도 A인데 이제 이 조건 만족하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80보다 85가 스코어가 85가 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조건 만족해서 요게 수행이 딱 됐다라는 거 보고서 그냥 학점 B를 빡 찍으면은 안 되죠. 이건 스위치 케이스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스위치 케이스문을 구현해서 만약에 이제 그 브레이크문을 넣거나 안 넣거나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얘는 if문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이거 보고 만족하면 이거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만족 안 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만족해서 그레이드에 B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건너뛰어서 프린트해서 그레이드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거 봐야죠. 또 계속 쭉 내려가야죠. 여길 또 봤더니 스코어가 지금 85란 말이에요.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크잖아요, 지금. 또 만족된다고요. 그럼 다시 이번엔 그레이드가 뭐로 바뀌어요? C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또 봤더니 70보다 스코어가 작냐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때 이제 학점 출력하고 그레이드를 출력하니까 뭐가 나와요? C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급하게 빨리 풀다 보면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죠? 코드를 한번 쭉 잘 보면은 사실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사실 이제 코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뭐 함정을 많이 팔았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함정은 절대 걸려들면 안 되는 함정이고, 사실은. 그죠? 다른 것보다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하면서도 뭐 코드 문제 시간 오래 걸리게 되면은 한 2, 3분 동안 봐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1분도 안 걸려서 정확한 정답을 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쉽다 생각하고 급하게만 풀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17번의 정답은 이제 3번. 그죠? 3번이 되죠. 18번은 파이프라인 해저드. 그죠?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구조적, 제어, 데이터 해저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낸 거죠. 하드 자원이 없어서, 구조가 없어서 못한다. 구조적이 되는 거고, 실행할 명령을 적정한 클럭 사이클로 가져오지 못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게 제어 해저드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해저드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살펴봐요. 사실은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시간을 좀 더 이제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분명히 나올 텐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좀 간단하게 해저드에 대한 거 낸 거니까 거의 이제 해설지 보시면은 파이프라인 해저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랑 구조적 데이터 제어 해저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번의 정답은
1번이죠. 그죠?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번은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뭐 딥러닝 이런 데서 쓰일 수 있고 여러 군데 쓰이죠. 그죠? 근데 합성곡 신경망을 뭐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 뭐 간단하게 뭐 배울 기회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걸 들여다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처음 나왔던 문제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것을 그죠? 모르면은 전혀 손댈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뭐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입력과 필터가 주어졌을 때 합성곡 세 위에서 생성된 특징 맵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값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합성곡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써놨는데 밑에 예를 들어서도 하나 써놨는데요. 계산되는 건 이렇게 돼요. 보통 4 곱하기 4를 갖다가 4 곱하기 4 입력 데이터죠. 입력 데이터에다가 3 곱하기 3 필터를 주고 2 곱하기 2 특징 맵이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두 개 합성 곱이니까 곱해지는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4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거 곱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해서 1 나오고 1, 0은 0 나오고 0, 0은 뭐 당연히 0 나올 거고 1, 0은 0 1, 1, 1, 1이니까 1, 1 0, 1이니까 0이고 1이죠. 1, 1이니까 1 나오고 0, 1이니까 0 나오고 이거 다 더한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본 게 이제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한 것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건 어차피 똑같고 이번 여기를 곱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을 곱해서 여기를 집어넣겠죠. 그죠? 하나만 더 본다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뭐겠어요? 당연히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곱해서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근데 하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만 한테 계산하면 되고 이걸 지나가다가 한 번만 봤어도 풀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걸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보장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 나왔던 것들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서는 그 해설에 나온 걸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이제 2번 4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20번 해밍코드가 나왔는데 이제 해밍코드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딱 규칙을 줬어요. 이거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해밍코드 만들면은 이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해밍코드 만들 때. 1부터 간다는 거. 그죠? 첨자 0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1, 2, 3, 4, 5, 6, 7, 8 쭉 가고 8, 9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7칸 있는 것만 주로 쓰니까 왜냐면 데이터 4개짜리니까 페리티비티 3개만 있는 걸 쓰니까 보통 7자리를 쓰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요 자리가 해밍코드에서 페리티 1이 되는 거고 요 자리가 뭐가 돼요? 페리티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2, 4, 8, 16, 30이 쭉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페리티 3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뭐가 돼요? 페리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좀 헷갈리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페리티 1, 2, 4를 줬어요. 4. 그냥 자리로. 그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푸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모형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죠? 우리. 근데 요거는 이제 아예 규칙을 다 주고 이거대로 풀어라. 그죠? 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페리티비티 1번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한다. 보통은 이제 7까지만 많이 쓰니까, 그죠? 데이터 보통 4비트짜리 많이 쓰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짝수 페리티 한다. 짝수 페리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한 칸씩 건너뛰면서, 그죠?
한 칸씩 건너뛰면서 1 한 칸 건너뛰고 3 한 칸 건너뛰고 5 한 칸 건너뛰고 7 건너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여기 뭐 1이 있고 0이 있고 0이 있었다. 그럼 1의 개수를 뭐로 맞춰야 돼요? 짝수 페이트라면 짝수개로 맞춰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 2를 써주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지금 봐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낼 일은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온 문제니까 보시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안 주고서 그냥 해밍 코드를 만드는 걸 문제로 낸다든지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나 아니면은 데이터 통신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해밍 코드에다가 한 비트에 오류가 있는 걸 주고서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고친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걸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이런 구성의 문제도 있었다.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은 앞에서 아까 그 7번 문제도 그랬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공을 들인 문제거든요. 잘 낸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디서 많이 내는 문제냐면은 인력관리 구단이 아니라 사이버 국가센터 인사혁신처 이쪽보다는 평가원 쪽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요. 평가원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지방직 문제, 지방직 아니죠. 교육청 문제를 아예 평가원에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문제 형태가 완전히 달랐다고 그때. 어떻게 달랐냐면은 수능 문제식으로 막. 그죠? 약간 그런 식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평가원 쪽에 어떤 뭐 출제하셨던 분들이 이런 개입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이거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P1은 이게 페이트 1이잖아요, 지금. 그죠? P1은 D1, D2, D4예요. 그럼 D1, D1, D2, D4. 이게 지금 거꾸로 써져 있으니까 이게 1, 3, 5, 7이잖아요, 결국은. 여기다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D1, D2, D4를 더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써볼게요, 그럼. 이게 1이고 0이고 0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개 더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1을 갖다가 모두 2를 하면 나머지 뽑으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페리티 1을. 여기 나오는 거 1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거 모두 이해하면 1이 되니까 여기 1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수 페이트 할 때 1357을 갖다가 이제 1357에 있는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추는 게 이렇게 이제 실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 0 이제 들어간 거죠. 요 0이 이제 여기 들어갔고 0이 여기 들어갔고 1이 여기 들어갔고 이 1이 여기가 아니라 이 1이 여기죠.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4, 3, 2, 1 있을 때 4, 3, 2, 1이니까. 그죠? 왜냐면 요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는 페리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페리티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페리티 2가 되고 여기는 페리티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1, 3, 5, 7, 1의 개수 몇 개? 짝수개예요. 짝수 페리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는 또 뭐예요? 2는 2, 3, 그러니까 두 개씩이죠. 2부터 두 개씩. 2, 3, 숫자가 안 쓰니까 헷갈리네, 그죠? 1, 2, 3, 4, 5, 6, 7이니까 2, 3, 6, 7, 그죠? 짝수개 돼 있고. 근데 4, 5, 6, 7이니까 짝수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짝수 페리티 쓰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잘못됐죠. 홀수가 아니라 짝수 페리티고 원본 데이터가 1000이면 아까 이제 쓴 걸로 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얘가 이제 페리티 1이고 페리티 2고 페리티 앞에서 이제 지금 이 문제 조건 되어 있는 건 이제 폴아웃, 원래는 3인데, 그죠? 폴아웃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그죠? 그러다 이제 데이터 넣으면 0, 1, 0, 0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페리티 1번 같은 건 1, 3, 5, 7. 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0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2, 3, 6, 7이잖아요. 그죠? 2, 3, 6, 7. 짝수 돼야 되니까 1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 5, 6, 7이죠. 4, 5, 6, 7. 그래서 이 짝수 돼야 되니까 1이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가 돼요? 0, 1, 0, 1, 0, 1, 0 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 2번 다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이거 한번 뭐 제가 해설에도 있지만 한번 해드린 거고요. 페널티비티 오류가 발생해도 복구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0, 1, 0, 1, 1, 0, 1 이런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해밍 코드를 만든 거를 이게 만약에 0, 1, 0, 1 이거 뭐 하나 틀리게 해볼까? 1, 0 이렇게 그러니까 1, 1, 0 하면 안 되고 1, 1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오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페널티비티에. 그래도 고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 그 해서 그냥 요거대로 한 건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자릿수에 대한 거를 이진수로 만들어서 세로로 짝수 페널티든 이거 만들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죠?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불가능한 이거 잘못된 거고 그래서 옳은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수인 측에서 001을 수신하면 한 개 비트 오류를 수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0010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죠? 안 되는 것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일단 해밍 코드는 사실 문제 푸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 시험에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구성 자체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게 된 거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 해설에다가 이제 그 잘못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밍 코드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험 본 게 다음 시험에서도 또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 좀 이제 내가 좀 틀렸거나 좀 이렇게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연습을 일단 잘 해 놓으셔야 돼서 오늘 이제 컴퓨터 일반 국가직 9급에 이제 2021년도 이제 문제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뭐 본강의나 이럴 때 또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